자, 지금 최고대박 선생님께서 3월 말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잠깐 반짝 뭐 긍정적이었다가 지금 4월 중순 이후부터 좀 많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그나마도 포스코 퓨처엠 비중이 6.6%이시고 그리고 LG화학 비중이 60%세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현대차가 8.5%이시고 현대 로템이 24.8인데 현대 로템 쪽이 좀 아쉽죠 지금. 그나마도 오늘 조금 버팅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은 최고대박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전에 설정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비중을 좀 채우십사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포트 비중은 아마 이 정도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입 금액이 요 당시 기준에 20만 조금 더 위에 놓여져 있었나요? 지금 주신 거는 이제 20만 3천 원이신데 비중을 아마 제가 30%까지 좀 확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봐요. 어찌됐건 하여간에 그 당시 기준에 이 4월 달에 포트 주셨을 때 LG화학 비중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60% 70, 60%를 좀 줄이고 이쪽으로 좀 확대하고 이렇게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다음 현대 로템은 아마 1억 계좌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기준에 10%이셨던 건가요? 하여간에 어찌됐든 결론은 요 비중에서 지금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가 없으시고 아마도 정리를 조금 빠르게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게 없는 거죠? 하이닉스 없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제 다시금 바꿔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비중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넣으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려나요? 시간 걸리더라도 늦죠 뭐. 그렇게 해서 날짜 수정을 하고 최고대박 선생님 4월 26일이었네요. 그때가 4월 26일 그렇게 해서 그룹 변경 5월 9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계좌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쭉 한번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나려나요? 그냥 그대로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LG화학 기준의 비중이 100주 단가가 72만 1,958원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이 50주 8.5%이신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삭제돼 있고 그 다음에 피처엠 부분이 844주 24.8% 단가가 35,234원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이제 없으신 상태인데 요 기준에서 글쎄 일단은 멈춰 계시고 나서 기준을 잡을까요? 퓨처엠 부분이 21주로 단가 부분이 37만 9,500원 그리고 로템을 제가 잘못 고쳐놨군요. 현대 로템이 35,234원 이렇게 요 기준에 LG화학 부분을 조금 줄이려고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차 비중을 좀 늘리시는 쪽으로 그리고 뭐 IT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설정을 제한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는 전혀 이제 안 갖고 계신 입장이시고 셀트리온이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조금 더 검증되고 진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요 기준인 거죠, 지금. 저 기준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LG화학 비중이 많이 높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대로 설정을 잡아 놓을게요. 지금 이대로 설정을 잡아 놓고 저 상태에서 이제 손실폭이 좀 확대돼 있으시죠.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액이 이제 260만 원이시니까 260만 원이시면은 2% 그나마 이제 그 앞전 종목군들을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뭐 손절이 되셨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이제 뭐 일부의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로 따진다면은 일단 2% 정도 손실이시니까 그나마도 방어가 좀 잘 되신 걸로 기준이 잡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까먹더라도 저렇게 등록을 해놨으니까 채팅방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정리 뭐 비중을 좀 조절 이렇게 하실 때에도 그렇게 해서 나 이거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직접 안 받더라도 지금 이제 등록해 놓은 걸 보고 대처를 해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쪽의 영향도 좀 받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종목군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급 범위가 그렇게까지 꼬여 있진 않아요. 얘도 이렇게 좀 당겨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많이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뭐 7월 이후 그렇게 해서 0045 기준에서도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0046이 되겠네요. 수급 범위가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이저들이 이제 가져가야 될 비중의 범위가 있는 거죠.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러니까 81.84%를 LG화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81.84%만 빼도 18%뿐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MSCI 지수 편입된 물량,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물량 그거 감안하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질 이유가 상당히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SDI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항상 이걸 좀 비교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나마 시가총액 방어 부분이 형성돼 있다. 지금 삼성 SDI가 5위였고 얘가 이제 6위까지도 내려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SDI가 6위, LG화학이 5위 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세 종목 다 이제 수급 범위는 결코 나쁘진 않다. 그리고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흐름하고는 사뭇 다르죠. 또 이노베이션의 흐름하고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들의 흐름은 그냥 2차 전지의 변동률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뭐 차분하게 전체 추이, 시장 추이 뭐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는 부분이 되는데 최근 흐름에 있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과도한 조정 폭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라도 비중을 좀 뭐 예를 든다면 줄이면 되니까 지금의 60%는 조금 많으신 비중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래를 주간 단위에 요 거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간 단위에 이제 5MA, 20MA 주간 단위 기준이라면 이제 15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에 이제 7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되거든요. 최소. 내가 150만 주 정도 터지고 돌려주면은 그 추세를 그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수의 반발력에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인데 이제 지수의 반발력에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5만 원 수준이라든가 이런 범위에서 거래 터지고 돌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이제 75만 원 명목 가격 공방이 나온다면 저런 데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는 걸로. 거래 터지고 들어올리면은 뭐 굳이 여기서 줄일 필요가 없죠. 거래가 터진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거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50만 주, 200만 주 주간 단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만 주, 15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최소 범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려준다면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닥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기준에서 이제 바닥 설정 범위가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과 시장 그 지수 눌림폭의 기준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도 뭐 월등히 움직임이 강한 거죠. 요 앞전 고점을 딱 한번 넘기고 나서 눌림목인데, 요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띠는 거니까 사실은 누적적인 추이 추세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 자락에서 들어 올릴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오길 기대한다. 다만 거래가 이제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60% 비중이 많이 이제 버거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75만 원 수준에서는 일부 정리를 하시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때 돼서 이제 다시 질문 주시고, 그때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탄력이라면은 굳이 줄일 필요는 없죠. 그죠? 다시 고점 향해서 가는 쪽의 기준을 당연히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LG화학 기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매번 계속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LG화학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보시는데, 저점에서 이제 돌릴 때 일부 조금씩 움직임을 가져가도 되고, 그러니까 LG화학 예를 들어서 오늘 5% 정리해서 포스코 퓨처엠 5% 편입,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돌린다. 그럼 LG화학 5%를 또 정리해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이제 이동 전략을 가져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두 종목을 이제 묶어서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그 비중이 6.6인데 평균 단가 굉장히 높으세요. 3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3.4를 추가 편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이제 단가 낮춰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단가를 계속 낮추자는 게 아니고 돌려지는 흐름이 강도 있게 연출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이 연출이 될 때 프로그램 쪽이 아쉽게도 쭉 끌어올려지다가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아쉽게도 꺾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돌리는 흐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뢰도가 다소 축소가 돼 버렸는데,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이 각도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중간에 뭐 가격 반발력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기준이 거래가 터져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거래대금이잖아요. 거래가 터져주지 않으면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주간 단위에 이 3조인가요? 주간 단위에? 주간 단위에 이렇게 3조씩 터졌었나요? 대단하네요. 하루에 이제 1조 이상 터지는 날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제한적인 기준으로 좀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1조 이상씩 터진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때 집중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기준은 이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이제 축소돼 있는데, 요 거래대금이 수반되고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돼요. 거래량으로 따져도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이 잡히겠죠. 지금 하회되고 있는 부분에 최소 거래량 부분, 그렇게 해서 거래량 부분이 이제 700만 주 주간 단위의 기준입니다. 최소 700만 주. 그 700만 주면 이제 2조 조금 넘기는 수준이 되는 거고, 그 이상 터져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도 있게 이제 돌려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26%면 물론 올라온 폭이 뭐 어마어마했고, 펀더멘탈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고,
근데 요 자락에 꼬리를 달고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야 된다. 만약에 이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좀 어려워지죠.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금 움직임이 나오려면 저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 반발력이라면 추가 편입을 할 수 없고 또 이동도 제한적이고 그 자락에서 여기도 비중을 12월 1월 달처럼 비중을 더 줄여야 되겠죠. 지금 15%가 아닌 뭐 10% 이하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2차 전지는 좀 손을 놓는 대신에 이제 LG화학 쪽은 2차 전지로만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LG는 솔루션의 기준도 놓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쪽은 뭐 60% 비중을 다 가져가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LG화학은 2차 전지하고 살짝의 차별화된 전략 기준으로 다시 볼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들여다볼 건데 에코프로의 변동률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몇 퍼센트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이제 굉장히 뭐 크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비중 유지하시고 추가 편입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이 이제 없다라는 가정하에 기준을 잡는다면은 확실하게 음봉이 아닌 뭐 오늘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음봉이 아닌 꼬리 달리는 부분에 뭐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에 프로그램도 좀 유입된다든가 아니면 강세 흐름을 아주 강도 있게 개장 초부터 잡아준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면 뭐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 강도가 지금처럼 한번 문자 나가고 이제 멈추고 그런 강도가 아니라 좀 강도 있는 매수자이 나가게 될 때는 그때 LG화학에서 좀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좀 아쉬운 거죠. 이제 비중이 어차피 이제 단가 수준인데 지금 일단은 뭐 LG화학을 손실 보고 잘라서 옮기시는 건 심리적으로 불편하시니까 그죠? 또 2차 전지가 밀릴 만큼 밀려 있고 그래서 하여간에 LG화학 쪽이 조금 비중이 가벼워짐을 가져갈 수 있다면 현대차 기준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기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그 비중 수급 범위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이거 무조건 20만 원 넘겨야 됩니다라는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외부에서 놓고 볼 때는 뭐 2차 전지만 하는 것 같고 변동성 종목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얘하고 현대차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이닉스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1월 이후에 하이닉스하고 1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럼 현대차하고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30% 수준이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두 종목만 갖고 있어도 30%. 2차 전지 갖고 계셨으면 사실 지금 고점 대비 밀려있다 할지라도 상상을 초월하죠. 뭐 포스코 퓨처는 어찌됐건 18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13만 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더라도 응?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는데 여기 일단 하이닉스 그리고 또 LG전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준 잡고 있는 이들만 갖고 계셨어도 LG전자도 지금 40% 올랐다 33%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려 있는데 45%죠. 거의 뭐 50%까지. 현대차 거의 뭐 40%까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지금부터라도 포트를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이게 이자락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응? 그러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치 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코로나19 그 당시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19 당시가 2조 5천억이 안 돼 영업이익이 지금은요 11조 이상 12조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코로나19 당시에 그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간 단위의 갭이 또 발생돼 있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거래가 터지는 갭이어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돼 있고 수급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 거래량 부분이 최소 범위가 여기까지는 뭐 터져줘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 부분에 수급은 더 채워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뭐 지수 빼버리고 요 기준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이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기준에 당연히 이제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요 수급은 당연히 추가돼야 되는 게 옳고, 그렇게 되면서 목표 설정 범위의 기준은 최소 범위가 여기잖아요. 최소 범위가, 그죠? 직전 의미 있는 직전에 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현대차의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최소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3만 원, 22만 원, 23만 원이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하실 때 20 얼마? 3만 23만 원 그잖아요. 23만 원. 요 기준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거. 현대차는 최소 범위를, 그러니까 이 비중만큼, 그러니까 가장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3만 원이. 응? 지금 뭐 2차 전지도 있고 다 하지만 2차 전지 눌려 있잖아요. 또 IT에 대한 자신감도 결여돼 있으시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가장 그러니까 현대차의 기준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대차의 비중에 대해서 변동률이 제한적이니까 이거 언제 기다려 하신다고.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언제 기다려가 아니라 현대차 저자락에서도 저 수급만 그냥 따졌을 때 당연히 저기서 눌려 있을 때도 사실상 이거잖아요. 이 거래 수급. 여기서 하나 더 그래요? 이 거래 수급의 이 자락에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릴 때에도, 여기서 잡아드릴 때에도, 요 자락에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때에도, 저게 17만 원, 18만 원일 때 아닙니까? 최소 20만 원 무조건 넘깁니다의 기준인데 왜 저수익을 포기하십니까? 라고 했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 10%라는 수익이, 그 10%라는 수익이 작냐 이거죠. 안 작죠. 안 작잖아요. 근데 얘에 대한 비중을 채우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자신감이 결여돼.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얘를 채워야 돼 뭐 이렇게. 얘가 움직이겠어? 아이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종목을. 실적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는, 사실상 향후 몇 년 동안의 실적을 논하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시고, 2020년도 이 영업이익 보세요.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보세요. 근데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야. 올해 들어서는요, 올해 13조까지 컨센서스 계속 상향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올해 영업이익 1위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1위예요. 근데 현대차를 좀 뭐라 그럴까요?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보시면은 연간 단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렇게 확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뭐 실적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뭐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는 이렇게. 근데 이런 흐름들을 왜 포기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왜 포기할까? 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문자 매매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비중, 포트의 비중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계속 잡아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PER, PBR, 밴드 부분에 있어서 PER은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고, PBR은요? PBR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서 있지만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PBR도 당연히 하향 안정 추세로 돌려지죠. 지금 뭐 중단이고 오버슈팅이라 볼 수 없는 위치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현대차.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월봉 보시면 2015년도 대비해서 아니 2020년 대비해서 실적이 아니 막말로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실적 기준에 움직임이 제한적인 거는 뭐다? 거래대금이 안 터져서 그런다. 거래대금이 2차 전지에 이제 변동성 종목이 쏠려 있었는데, 최소 거래대금을 거래량 기준에 이제 이렇게 월 기준에 6천만 주, 600만 주, 600만 주, 1000주, 6천만 주는 6천만 주인가 저게? 저도 헷갈리네. 하여간에 저 거래량들이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주가 되겠네. 6천만 주. 그 6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제한적인 수준으로 해석이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2020년도에 주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자락이거든요. 뭐 12만 5천 원, 뭐 12만 6천 원? 2020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그 연말까지의 고점을 잡는다면은 요자락이에요. 이때가 이제 얘 고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수준에서 20만 원이라고 딱 잡을까요? 그럼 이 수준에서 현대차의 기준이 똑같은 20만 원이 아니라 시세가 실적이 이 당시 대비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에서 지금 13조란 말이죠. 5배야. 5배인데 주가는 20만 원 대비해서 또 12만 원 대비해서 6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에코프로 BM이 말도 안 되는 PER, PBR을 형성하고 있는데 얘는 왜 여기서 못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기는 게 당연한 거고, 29만 원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적이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올해 어찌됐건 영업이익 1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요자락에서의 변동성의 매매 기준, 그게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정확히 이제 5MA, 20MA 거래 넘긴 게 요 라인이 되겠죠. 요 기준에 이렇게 종목 검색에 이제 그 MTS에서도 이 차트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DB 쪽에서도 볼 수 있게끔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근데 지금은 초록 색깔. 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실적부터 해서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 설정을 강도 있게 우리는 잡아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그게 이제 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조만간이죠. 왜냐면 이제 유럽이나 유럽 쪽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려고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점의 요 흐름들을 뚫고 갈 수 있는 실적은 다 돼 있고 누적 수급도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울기도 완벽하고, 결론적으로 월봉의 현대차의 이 흐름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위치이다.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후대에 물려줄 종목, 현대차.
시장 눌리면서 뭐 보합까지 또 눌려 내려와 있는데 현대차.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의 비중이 이제 높으세요. 25% 수준이시니까 우리 포트에서도 20%를 잡고 있고, 근데 이제 현대로템의 기준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결코 약한 흐름이 아니죠.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월등하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왜 시세를 못 주냐의 기준인 거지 이게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 그 기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위에는 꼬리잖아요, 사실. 그 꼬리 부분은 어찌됐건 몸통으로 지금 감싸 안고 들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거래가 좀 둔화되어 있고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래는 또 소나 모멘텀 차트 영선 위에서 크로스와 꺾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추세 추이 부분이 뭐 강화돼 왔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을 때의 본격적인 흐름이고 요 기준에 이러한 흐름이 연출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을 뿐이지 굉장히 뭐 뛰어난 흐름의 기준이 된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여기도 거래가 완전히 터져 있는 흐름이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에 대해서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평균 단가 조금 이제 높게 형성돼 있긴 한데 1,400원 정도면 3%, 4%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야 뭐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23년 05월 091 12시 36분 월봉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도 수급을 이제 같이 넣고 보시게 될 건데 이 수급 보시면은 주봉의 기준에 이제 굉장히 그 가파른 매수가 들어왔어요. 4월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 4월 이후 또 3월 13일 이후 이 매직 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갭 상승 이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상 음봉으로 살짝 눌려져 있지만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도 또 굉장히 많이 둔화돼 있고 근데 이 갭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뭐 직전 저점을 잡는다면은 뭐 요자락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뭐 이 정도 400원 기준 그러면 이제 6,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충분히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급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죠. 지분 신고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 집중된 흐름이다 보니까 급격히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거래가 터져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양봉이었잖아요, 사실. 아쉽게도 이제 꼬리 달고 이제 내려오는 후속 편입의 수급이 없다 보니까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 흐름이 됐는데 그래도 저자락은 매수의 기준이 됐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찌됐든 일단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돼야 된다. 거래가. 그래서 최소 거래 부분을 요자락으로 잡고 5MA, 20MA 고자락으로 잡고 거래가 수급도 이제 어차피 들어와 주긴 해야 돼요. 수급도 좀 들어와 줘야 되긴 하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여기서 월등하게 이렇게 좀 터져 준다면 터져 줘야죠 뭐. 안 터지고 어떻게 움직일 거야. 터져 줬을 때 요 흐름의 범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뭐 당연히 요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4만 원 정도 수준까지가 목표 주가로 설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까지 현대 로템 비중 나쁘지 않고요. 현대차 비중을 기회가 될 때 이제 추후에 LG
화학을 우리가 이제 정례 기준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차익 실현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비중과 현대차 비중 좀 높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뭐 적절한 구간에서 조금 일부 높이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현대로템 비중 뭐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이 그렇게까지 뭐 버거운 수준은 아니세요. 하여간에 뭐 LG화학만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함께 합류하시고, 그 다음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검색기에서의 종목이 최근 들어서 변동률이 사실상 안 나와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딱 하나 이제 바이오니아가 4에서 28%까지 올라왔던 부분, 그 정도가 있고, 5월 들어서는 변동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 대한제당이라든가 그런 쪽이 이제 뭐 포착이 되긴 했지만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포착된 종목군들 3천억 이상짜리 종목군들에서도 제한 쪽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그 포착이 되긴 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이제 거래 좀 수반되긴 했지만 결국은 1조씩 터지던 거래대금에서 급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기 기준에 이제 시장의 가격 반발력이 월등해지고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4월 달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4월 13일 1,300원에 1,700원에 1,770원에 포착이 되고, 3거래일 만에 13일 이후에 14, 그 다음 17, 18, 17일 날 상한가, 그리고 18일 날 추가 폭등, 그러면서 90%, 80%까지 올라왔죠. 80%까지.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변동성 매매는 좋은데 잘라내주고 빠져나올 때는 그 칼같이 잘 차익 실현을 대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포스코 DX라든가 엠텍이라든가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우리도 마지막 자락의 물량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자락의 물량은 다 순조를 했는데 뭐 36%라는 이런 하락률 낙폭이 쉽지 않죠, 대처하기가. 엠텍 같은 경우는 뭐 46%입니다. 반토막이에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있는 쪽이 그나마 덜 빠져요. 시가총액 있는 쪽이.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43%씩.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좀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에 잡은 물량들 손절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잘라내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거래가 이제 일부 개장 초에 실리긴 했는데 문제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부분이 이렇게 이제 1조 넘게 터지던 거래대금에서 거래대금이 없을 때 1조 넘게 터지던 이런 거래대금이 이렇게 뭐 얼마예요? 470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위적인 흐름에 의해서 상한가를 가고 또 꼬리 달리고, 또 우리도 여기서 15만 원 찍을 때 차익 실현 못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13만 원, 12만 원을 손절을 한 거고, 여기서 다시 상한가 한번 가면 뭐 14만 원 나와요. 근데 이 거래되면 1조씩 터지겠냐 이거예요. 터질 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터질 때. 지금이라도 미련 갖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좀 잡고 대처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장세는 아닙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보면. 똑같은 그 변동성 종목이어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5월 4일 날 거래 터지고 500만 주 더 터져야 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500만 주씩 터지는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바이오 종목을 보든 또 뭐 로봇줄 보든 또 카카오뱅크를 보시든 어느 종목이든 변동성 종목에서는 거래대금이 지금 장에서는 최소 5천억 1조씩은 터져줘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고요.
하여간에 검색기 기준에 좀 더 검색기 활용도를 많이 높이실 수 있게끔 기준 좀 더 잡아드릴 테니까